존재하고 있는데 널리 알려지기로는 우리 후각신경이 빠져나가는 크리블 플레이트 또 그 이외에 이제 스컬 베이스에 존재하는 여러 포라멘을 통해서 신경, 혈관 그리고 림프관이 같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부분에서부터 내적수액이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내적수액에 붉은 어떤 물질을 넣어놓고 이런 내막 림프관을 관찰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림프관을 통해서 내적수액이 명확히 배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막 림프관을 통해서 내적수액이 배출이 시작된다는 점은 이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목에 있는 림프절로 배출된다는 사실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꽤 먼 거리인데 이게 어떤 연결을 통해서 내적수액 배출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수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내적수액에다가 여러 가지 물질을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이 제가 사용한 생지는 프록선 GFP라는 생지인데 이 프록선 GFP 생지는 림프관이면 다 GFP를 발현해서 초록색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생지입니다. 집어넣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다음 머리와 목을 절반으로 가른 사진 G고요. 공간마다 이 빈부에 굉장히 많은 양의 GFP 시그널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관찰되어 있는 점 그리고 사람과 쥐 모두에서 내적수액 공간과 이 나소페닉스는 굉장히 인접한 점을 기반 삼아서 저는 어쩌면 이게 내적수액 배출의 중요한 통로이지 않을까라는 좀 굉장히 볼드한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해봤습니다. 사실은 이 인두 중에서 여기 이 비인두에서만 붉은색 내적수액이 림프관 속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고 근접해 있는 부위들에서는 그러한 일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비디오를 보시면은 주계골에서 가까운 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따라와 내려오는 사진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 내적수액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고 들어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있는 부분이 비인두 속에 존재하는 림프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비인두에 있는 림프관에서부터 내적수액 배출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게 그냥 단순한 루트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비인두 림프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에 이제 림프관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림프관을 둘러싸고 있는 평혈관 세포 아까 이제 전 렉처에서 나왔던 그런 컨트랙타일 프로퍼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세포들은 림프관을 둘러싸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방만 있고 스무스 머슬을 없는 프리플렉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루트를 통해서 내적수액을 배출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했고 크게 세 가지 루트를 찾았는데 그걸 다 보여드렸다가는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나의 루트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은 것은 이 피튜어터리 글랜드 주변에 있는 메인지알 림파틱 패스 내막 림프관이 비인두 림프관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이 루트였습니다. 이게 이제 피튜어터리 글랜드 주변에 이니셜 림파틱스가 정확히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것을 통해서 내적수액 여기에 이제 붉은색 비두로 표시된 내적수액이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3차원 구조를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피튜어터리 글랜드 바로 여기에 이제 비인두 림프관과 내막 림프관이 있으며 이게 쭉 연결돼서 비인두 림프관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개의 루트 역시 주계골의 정방과 중간에서부터 오는 루트였고요. 이렇게 모인 내적수액은 결국 목으로 연결되게 되는데 그것의 구조는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게 딥서비컬 림프노드로 이게 비인두 림프관망인데요. 이 확대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림프관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가 어떤 이제 스타키오관 주변에서부터 림프관들이 하나로 모이게 되면서 결국에는 좀 더 큰 블랙 림파틱 베스를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스무스 머슬이 여기 스타키오관 주변에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목 림프관이 여기서부터 펌프의 기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게 원숭이에서만 그러냐 하면 그게 아니고 쥐에서만 그러냐 하면은 또 그렇지는 않은 것이 지금 국가영장센터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원숭이의 비인두 림프관을 한번 관찰해봤습니다. 원숭이의 비인두 림프관 역시 쥐에서 보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망 모양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밸브 같은 스트럭처 역시 존재하고 있었으며 MRI를 이용해가지고 조형 증강을 비인두에서 확인해 보았을 때 비인두 림프관망을 통해서 이 조형 증강이 일어난다는 점을 확인했으므로 이 비인두 림프관망은 설치류와 영장류 모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적수액 배출 통로, 림프관 배출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 사진은 젊은 쥐, 오른쪽 사진은 나이 든 쥐입니다. 딱 보시기에 뭔가 조금 성겨 보이시죠? 근데 조금 더 줌인을 해보면 나이가 젊은 쥐는 굉장히 많은 수의 판막이 이렇게 잘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 이 판막들이 거의 사라져 버리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조금 심각한 경우에는 비인조 림프관을 구성하고 있는 림프관 렌트 세포들이 마치 파편화되듯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분자적 기전을 좀 찾아보았는데, 짧게 요약드리면 이 렌트 세포들이 스스로 자살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이런 터널 아나리시스를 통해서 조직적으로도 증명했습니다. 이런 망가져 있는 루트를 통해서 내적 수액이 림프관을 통해서 배출되니까 똑같은 내적 수액이 배출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나이가 든 목 림프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비인도 림프관망과 이 림프절을 이어주는 목 림프관은 구조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며 약물에 대한 반응성도 제가 테스트한 몇 가지 약물에 대한 반응성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의 이제 내적 수액은 비인도 림프관망을 통해서 이런 림프관 경로를 통해서 깊은 목 림프절로 배출이 된다. 나이가 들면 이 비인도 림프관망이 상당히 위축되는 점을 알 수 있으며, 흥미롭게도 이 목 림프절 및 림프관은 크게 달라지지 않다는 점. 그러면 이것을 망가진 림프관을 재건하면 내적 수액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이 이어졌으며, 제가 했던 실험은 이 VCC를 바이러스부터에 패킹을 해가지고 감염시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우 망가져 있는 나이든 비인조 림프관망이 좀 케오틱하지만 다시 재건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렇게 케오틱한 림프관들은 사실은 이 붉은색 내적 수액 마커들이 지나가는 통로, 그러니까 기능적인 통로로 역할을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재건된 림프관 통로가 내적 수액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쓰려면 어쨌든 우리는 내적 수액에다가 외부 인자를 집어넣어야 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림프관 통로 중에 목 림프절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약을 치거나 하면 이 림프관의 운동성을 조절했을 때 내적 수액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웠으며,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라이브 이미징을 해보았는데요. 방금 계속 보여드리는 이 림프관을 노출시킨 상태에서 내적 수액이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PBS, 그러니까 셀라인을 처리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이 목 림프관을 감싸고 있는 스무스머스를 수축시킬 수 있는 페닐프린을 처리를 하면 이렇게 림프관의 직경이 줄어들면서 동시에 이걸 통해서 지나가고 있는 내적 수액의 양 또한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약물의 도시스 디펜던트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나이트릭 옥사이드 원어를 처리를 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다이아메터가 증가하면서 내적 수액 배출량이 증가하는 걸 확인했고, 결론적으로는 림프절에 배출되는 우리 내적 수액의 양도 목에 있는 림프관들을 타겟함으로써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내적 수액 배출 첫 번째 경로, 이 깊은 목 림프절로 가는 첫 번째 경로는 가장 중요한 건 이 비인조 림프관망이며, 여기에 존재하는 목 림프관을 우리가 타겟하면 내적 수액 배출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처 논문에